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성우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죠? 예. 그 사실 전통악기라는 게 그냥 들으시면 좀 아직도 어렵고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음악을 들려드리면 조금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대금 독주곡 상영상풀이라는 곡인데요. 원래는 이 곡은 영산해상 중에 9곡 중에 가장 느린 상영산을 조금 풀어서 연주하는 곡입니다. 푼다는 건 조금 쉽고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연주하는 곡인데요. 원래 영산해상은 영산회상 불보살이라는 7가지 가사로 불러지던 성악곡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노래는 없어지고요. 연주만, 기악만 남아서 그렇게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9곡 중 가장 느리기 때문에 중간에 사실 조금 졸리실 수도 있고요. 조금 느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상생활이 지금 조금 각박하기도 하고 빠르게도 지나가잖아요. 잠깐 이 좋은 공간에서 눈을 살짝 감고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곡 대금 독주 상영산풀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대금은 원래 신라 시대 때, 통일 신라 시대 때 그 대금, 중금, 소금이라고 해서 삼죽이라고 해서 그 굉장히 많이 연주되던 악기인데요. 사실 그 소금은 지금도 연주가 되고 중금은 연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금 연주하는데 그렇게 새가 울더라고요. 다들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악기가 왜 좋냐고. 근데 자연적인 악기입니다. 제가 악기 소개를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 자연적이냐면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대나무는 그냥대로는 안 되고요. 쌍골죽이나 좀 두꺼운 나무, 쌍골죽은 양옆으로 고립하여 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변형인데 이 대가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구, 가장 큰 구멍에 취구에 바람을 넣고 요 가운데 천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미세한 뭐 떨리는 느낌 들으셨죠? 요게 요 천공이라는 곳에 청을 붙이는데요. 청은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모이는 그 중간에 갈대가 있습니다. 그 갈대 얇은 막이 있어요. 그걸 아주 정성 들여서 깎은 다음에 하나씩 빼서 말리고 살짝 찔 때도 있고 그냥 붙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여서 이 청 울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울리면 어쩔 땐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요. 어쩔 땐 뭐 숨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 그 독특한 음색을 주는 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 퀴즈를 하나 내드릴 건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악기가 뭐뭐 있는지요. 무슨 악기가 어떤 걸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문학 콘서트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국악기, 전통악기라는 게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세종 시민이거든요. 근데 저도 여길 처음 와봤습니다. 너무 좋은 공간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세종을 살지만 사실 세종에는 좋은 공연장이 없고 이렇게 좋은 공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음악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누가 알람이 왔는데요. 예. 그리고 또 저는 오늘 사실 비대면으로 알고 오늘 공연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사실 주일에는 거의 뭐 교회 가기 바쁘신데 11시에 맞춰서 이 좋은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곡은요. 가야금이랑 같이 연주하는 곡인데요. 천년만세라는 곡입니다. 천년만세. 단순하게 천년만년 만세라는 곡이죠. 이 곡을 듣고 천년만년 장수하시고 좀 건강하시라는 의미로 저희가 연주할 건데요. 이 천년만세는 풍요 음악 중 하나인데 가장 빠르고 경쾌한 곡, 천년만세 세 곡 중에 계면가락 도들이, 양총도들이, 우조가락 도들이로 연주되는 곡입니다. 도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돌아가는데 조금씩 바뀌어서 돌아갈 겁니다. 양총도들이는 풍요 음악 중 가장 빠르고 좀 많이 대중적인 곡입니다. 수명의 천년만년 이어지길 기원하는 곡인데요. 오늘 꼭 이 곡 들으시고 천년 만년의 수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천년 만년 만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금 설명을 또 하려고 했는데 나가셨네요. 만파식적이라고 혹시 아시죠? 신라 시대에 그 나라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결된다는 신라 전설의 필인데요. 그 필이라고 그 문헌에 나와 있지만 대금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신라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하여 가문사를 짓고 추모하는데 죽어서 바다용이 된 문무왕과 하늘이 신이 된 김유신이 합심하여 동해의 한 섬에 대나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보니까 적의 군사가 물러가고 병은 낫고 물결은 평온해졌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문헌에. 근데 이게 진짜 필인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대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청소리 있잖아요. 그 청소리가 울려 퍼져서 뭐 그 바다도 잠잠해지고 이랬다는 전설이죠. 설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금은 우리 그 가까이에 있던 악기인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금의 또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 그 목소리에 가장 가까워서요. 궁중이나 이 민간에서 반주 음악으로 필히 대금은 꼭 사용이 되는 악기입니다. 제가 그 가야금 주자를 모셔서 가야금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연주됐던 가야금은 정악 가야금이라서 궁중에서만 듣던 가야금입니다. 그 뭐가 다르냐면 그 좀 커요. 임금님 앞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무겁고 조금 그 느린 음악들을 좀 많이 해서 줄수가 좀 넓고 조금 그 큽니다. 이 가야금도 사실 이 자연 친화적인 악기인데요. 지금 나오네요, 가야금. 저기도 보이네요. 요 악기가 정악 가야금입니다. 임금님 앞에서만 하던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요게 민간에서 내려오면서 그 연주되는 민간풍에서 많이 되는 악기인데요. 혹시 가야금 몇 줄인지 아세요? 12줄. 그럼 왜 12줄인지도 아시겠네요. 아, 그래요? 1월, 2월, 3월, 4월, 5월 12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뭐냐면 안족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뭐 닮은 거 동물 중에서 뭐 닮은 거 혹시
예, 맞습니다. 예, 너무 역시 지식들이 풍부하셔서요. 역시 세종 시민인 것 같습니다. 세종 시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식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요 줄은 또 자연으로 된 명주실 있잖아요. 그걸 한 땀 한 땀 이렇게 꼬아서 엄청 이게 오래 걸립니다. 사실 명주실 얇잖아요. 이 정도 두께가 나오려면 얼마나 꼬을까요? 이렇게 꼬아서 만든 악기입니다. 자, 나무판은 무슨 판일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판은 무슨 나무로?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재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오동나무 명주실 이렇게 만든 악기입니다. 국악기는 거의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자, 악기 지금 자, 좀 전에 들려드렸던 음악은 천년만세라 해서 궁중이나 이렇게 사대부 앞에서 많이 듣던 음악이고요. 지금 들려드릴 음악은 산조라는 음악인데요. 산조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가요입니다. 그러니까 판소리나 남도 신화의 특징을 이렇게 산조라는 틀에 넣어서 만든 음악인데요. 독주곡으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인 것 같습니다. 이 산조에서의 매력은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휘몰이라는 장단이 있는데요. 이건 빠르기 템포를 의미합니다. 진양조는 가장 늦고요. 중몰인 진양조보다 살짝 빠릅니다. 근데 중중몰이는 중몰이보다 빠르고 자진몰이보다 좀 늦고요. 그래서 요 장단 변화, 계속 템포가 빨라지는 이런 느낌을 좀 느끼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 연주될 산조는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인데요. 그 최옥삼류라는 건 최옥삼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 선생님이 만드신 가락을 최옥삼류 흐를 유자를 써서 그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계속 가락이 내려온다라는 뜻으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라고 칭합니다. 자,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 뒤쪽에 가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악기가 궁중에서 이렇게 민간으로 내려오면서 악기가 좁아지고 줄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간격이 좁아진 이유가 조선 시대 후기부터는 음악이 좀 화려하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정한 음악으로 사실 민간들에게 그 감흥을 주기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려드릴 또 악기는 대금인데요. 요 대금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아까는 정악대금, 궁중에서 연주하던 대금은 똑같이 가야금과 똑같이 깁니다. 길다 보니까 그 연주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사실 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산조 대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들려드릴 곡은 이생강요 대금 산조인데 이 산조의 특징은 대금으로 새소리를 내드립니다. 새소리 가능할까요? 예, 지금 잠시 들려드릴 땐 느리잖아요. 이따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에서 5만 가지 잡새들이 다 나옵니다.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 산조의 특징은 새소리가 있고요. 보통 이 산조는 남도 쪽, 그 무악 쪽이나 뭐 판소리에서 많이 바디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는데, 요건 경기 쪽의 지방에 가락들이 좀 신나고 화려하고 이런 가락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청공이라고 했잖아요. 이 산조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 청울림인데 청소리 한 번만 좀 내주시겠어요? 침을 좀 발라야 됩니다. 예, 울림이 있잖아요. 이 울림이 청의 그 매력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침을 바르는 이유가 좀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악기는 습도가 좀 있어야 돼요. 습도가 좀 있어야 돼서 이 떨림이 있거든요. 근데 또
아까 가야금 같은 경우는 이런 땡볕에서 야외에서 연주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명주실로 했기 때문에 열이 좀 가해지면 이 줄이 늘어나요. 그래서 능청능청하시 이렇게 그 라면 퍼지듯이 퍼져갖고 연주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요즘은 명주실도 하지만 안 늘어나게 나이롱으로도 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야외로 나오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고유지책으로 하는 그런 악기의 좀 개량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꼭 새소리를 좀 집중적으로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에는 새가 많이 나오죠. 아까 그 연주하는데 새들도 많이 참 울더라고요. 친구 온 줄 알고 우는지. 아까 보셨겠지만 연주자가 굉장히 왜소한데 소리는 굉장히 강하죠. 저도 사실 이렇게 볼 때마다 어디서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음악은 그 창작곡입니다. 창작곡은 그 새롭게 작곡되어진 음악을 말하는데요. 자, 요 음악에서는 또 다른 악기를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나오죠? 소금. 작아서 소금입니다. 작아서. 가장 작아서. 사실 이 앞에서 보는 분들은, 관객 여러분들은 조금 그 재미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사실 연주자들은 이렇게 계속 연주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호흡이다 보니까 정상을 몇 번을 오르는 기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아마 굉장히 숨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잠깐 넘겨서 소속이 어딘지랑, 사실 그 이 두 연주자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어째서 대구에서 왔냐면 제가 그 김천시립국악단 지휘자인데요. 저희 단원과 또 그 옆에 경주 시립 신라고치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단원을 제가 좀 모셔서 좀 세종 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연주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 욕심에 대구에서 이 아침 일찍 좀 먼 길을 오라고 했습니다. 네, 소금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높은, 국악계에서는 가장 높은 하이 음역대를 그 연주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 소금의 악기의 특징은 청공이 없습니다. 청 울림이 없고 그냥 맑은 소리, 가장 깨끗한 소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금을 또 보여드렸고요. 또 다른 악기가 나왔습니다. 가야금에. 이건 좀 줄이 많습니다. 몇 줄일까요? 25연, 25줄입니다. 그러니까 건반으로 치면, 피아노로 치면 25개가 있는 건반이라고 피아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25개까지 12줄로 해결을 못하니까 25줄로 제작을 개량을 했고요. 이 소리는 꼭 한번, 가야금 소리만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즉흥적이라 준비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이 가야금 연주자분이 시작 전에 아이를 위해라고 했는데 못 들으셨죠?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위해? 이러면서 연주를 했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동요를 연주한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듣던 음악과 익숙하잖아요. 화성이 되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엔 단선율에 그냥 악기 연주가 가능한 악기였는데 이제는 화음을 한번, 코드 몇 개만 좀 부탁을 드릴까요, 글리산도로? 뭔가 좀 풍성하게 들리죠. 그래서 현대에 맞게끔 좀 개량한 악기입니다. 오늘 그 느껴셨을지 모르겠지만 음악이 지금 신라부터 조선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근현대까지 올라오고 이제는 현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린 음악은 여행이라는 곡인데요. 그 작곡자는 이준호라는 그 대금 연주를 하셨던 그 이준호 선생님인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요 곡을 작곡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곡을 들으면서 뭐 산행이나 어디 여행 가는 그런 추억이나 기억을 좀 느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로 여행 청해 듣겠습니다.
진짜 여행 가는 기분 아닌가요? 예, 가야금에 똥똥 나오고 소금에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된 여행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그 25년하고 그 대금하고 들려드린 메나리라는 곡인데요. 요 메나리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음악적인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기 지방에서 많이 연주되는 그 민요는 경기 민요라고 해서 솔라도레미 솔라 선법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고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쪽 한양 쪽에서 연주되는 민요는 좀 밝고 신나요. 그 아무래도 좀 부자가 많이 살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도 쪽, 이 전라도 쪽의 민요들은 슬픕니다. 이 무속, 무가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슬프고 노동요, 일하면서 하는 민요가 많고요. 그리고 꺾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려드릴 메나리는 동부 민요, 메나리 톨이라고 해서요. 강원도하고 이 경상도 지방에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요. 근데 특이하게 왜 강원도랑 이 경상도가?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요 길이 여기 저희 꼬리 쪽에서 이렇게 산맥 있잖아요. 그렇게 따라서 전해졌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물가 따라서 하다 보니까 거기 음악적인 특징 그 메나리 동부민요인데요. 이 메나리는 메나리라고 하면 좀 생소하시잖아요.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오백년 아시죠? 이게 메나리 톨입니다. 잠깐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이 느껴지죠? 그 음악적으로 미라도 뭐 내려놓고 이렇게 한이 좀 느껴지는 음악적인 특징을 메나리 조라고 합니다. 메나리 톨이라고 하고 요거의 주제로 해서 가야금하고 대금을 이중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좀 더 많이 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병풍을 마저도 연주를 하는, 저 사실 옆에서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예, 메나리 들려드렸습니다. 진짜 사실 좀 많이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악기 불다가 이렇게 뒤에서 뭐가 날라오면 입술이 찢어집니다. 사실 악기 이렇게 예민해서. 그래도 안 다쳐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요. 사실 저는 그 뒤로 갈수록 제가 굉장히 떨렸습니다. 사실 제가 그 지금 김천시립국악단 지휘자로 있고 마포 FM 100.7 그 축제방랑자 노마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 안 한 지가 한 10년이 됐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 저기 대금 때문에 악기를 36관을 10년 만에 꺼내서 어제 수리를 하고, 예, 어제 녹음실에서 또 반주가 없어서 녹음실에서 반주를 녹음해서 오늘 연주하려고 사실 예, 준비를 했습니다. 이 36관이라는 악기가 국내에는 몇 개 없습니다. 요새는 좀 많아져서 그래도 한 연주자들이 한 10명 정도, 10명 내외로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국내는 한 3명 정도. 그리고 이 생황이라는 악기가 그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화음을 내는 악기였습니다. 그 관악기로는 아직도 유일하게 화음을 내는 악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주자가 많이 없었고 연주가 사실 일제 시대 전후로 끊겼던 악기입니다. 그래서 그 취화선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아시겠지만 봉황의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멀리서들 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힘들지만 10년 만에 악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주가 혹시 조금 예, 미스가 나더라도 그냥 예, 신기한 악기를 오늘 처음 들어보고 이제 들을 일이 없을 수도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 예, 사실 오늘 연주해 드릴 곡은 그 또 다른 봄이란 곡입니다. 이 봄은 이 곡은 사실 늘 오던 봄이었지 않습니까? 늘 푸르게 오던 봄인데 올 봄은 좀 다르게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봄 같지 않은 봄을 좀 맞이해서 내년에는 늘 오던 봄을 좀 그 바라면서 작곡자가 작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봄이라고 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36관 그 생황이라는 악기 자체가 그 라이브로 듣기가 굉장히 좀 귀한 악기라 들려드렸으니까 예, 좋게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곡은 이게 마지막이요. 연주자 한번 다 모시고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예, 병풍을 맞고 연주한 연주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